미중 무역 분쟁에 대한 불안감, 여기에 또 코로나19 확산에 대한 우려가 계속 시장을 뒤흔들고 있습니다. 각각 종목별 대응 전략을 이렇기 때문에 잘 세워야 된다라고 저희가 말씀드렸는데요. 오늘도 개별 종목 장세 진행되고 있거든요. 하나씩 여러분들의 궁금증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가 궁금해 펠리지 투자 리서치 김민수 대표와 함께 할게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종목별 장세가 중요하다. 요즘 네. 시장에서 많이 그러더라고요. 우리 투자자분들이 갖고 있는 종목들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하나씩 한번 도와드려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종목은 유니온입니다. 이번에 10조 원도 아니고 10조 달러. 네. 그러니까 정말 어마어마한 보상금을 받아내겠다. 약간 이런 포부로 보여지는데요. 이 때문에 유니온이 오늘 또 한번 급등을 했거든요. 미중 무역 마찰의 수혜주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까요? 네, 지금 미중 무역 분쟁 관련돼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단단히 마음을 먹었죠. 네. 근데 중국이 그에 따라올까요? 잘 모르겠습니다만. 근데 그거 관련돼서 가장 중요한 거는 또 그에 따라서 무역 분쟁이 격화되면은 과거 잊혀진 테마주가 지금 다시 부각된다. 그러면서 지금 시장에서는 부각을 받는데 네. 좀 너무 앞선 기대감이 아닐까라는 쪽에 대해서 한마디 코멘트를 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너무 앞선 기대감, 우리 투자자분들이 너무 빠르게 반응을 먼저 한 것 같다는 의견 주셨는데요. 네. 우선 토론방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미국 백악관의 매파적인 입장 속에 중국의 손해배상을 요구해야 된다. 여기에 10조 달러의 코로나 청구서를 제시하고 있다라는 거에 많은 분들이 주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더불어서 미중 무역 분쟁 본격적으로 시작도 안 했다. 지금 트럼프 대통령은 재선을 노리고 있고 뒤는 없어. 절벽이기 때문에 어떻게든 중국을 압박할 것이다라는 의견 속에 유니온 포함해 히토류주들을 사고 있는데 왜 기대감이 너무 앞섰다라고 평가를 해주셨는지 실질적으로 유니온도 히토류의 수혜를 볼 수 있는 종목이지 않나요? 희귀 관련된 관련된 품목이다 보니까 당연히 영향은 받을 수는 있겠지만은 네. 일단 지금 두 단계가 앞서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미중 무역 분쟁이 격화될 것이다. 라는 쪽이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그러면 중국이 그동안 또 히토류 카드를 쓸 것이다. 이 부분까지 같이 감안을 해서 지금 이 관련된 히토류 관련주가 움직인다라고 보여지고 있는데 약간 쉽게 말씀드리면 고인물 성격이죠. 그러나 즉 과거에 나왔던 테마들의 흐름들이 지금 다시 재부각되면서 주가가 움직이는 현상이 아닐까라고 보여지고 있는데 네. 하지만 좀 더 좀 밀접하게 볼 수 있는 아이디어가 없나라고 봤을 때 그래도 이쪽 같은 경우는 백색 시멘트 관련된 쪽이다 보니까 최근 들어서 뭐 인테리어 관련된 쪽에 대해서 솔직히 이쪽이 많이 쓰이는 게 어떤 타일을 바꾼다라고 하면 타일 사이에 이렇게 또 들어가는 시멘트 있죠. 네. 그런 쪽으로도 쓰이다 보니까 그에 따른 시멘트 관련된 쪽에 대한 성격 쪽으로 움직이는 게 아닐까라는 쪽도 생각해봤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이렇게 강하게 움직인다는 거의 근거는 단순히 히토류 관련주 쪽으로만 본다라고 하게 되면 조금 너무 많이 앞섰다라고밖에 볼 수 없는 게 현실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유니온 그럼 현재 16% 넘게 상승하고 있는데 만약에 여기서 그래도 미중 무역 분쟁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이 계속 나와준다면 또 기대감은 반영이 되잖아요. 네. 쉽게 놓치는 좀 어려울 것 같거든요. 어떤 전략을 세워야 될까요? 예, 트럼프 대통령의 특성을 좀 잘 파악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네. 항상 트럼프 대통령은 항상 몰아붙이다가 또 갑자기 또 절벽처럼 또 어떤 협상 가능성에 대해서도 얘기하는. 숨통 튀게 해주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당근과 채찍을 모두 쓰는 스타일입니다. 그러면 반대로 말씀드리면은 지금 최근에 또 몰아가는 분위기죠. 그러다가 또 약간 유보된 입장 쪽에 여러 가지 완화된 모습들이 나온다라고 하게 되면 관련주는 또 차익 매물이 나올 수밖에 없겠네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지금 관점에서 일단 중요하게 바라보는 게 뭐 또 최근에 들어서 전화 협의도 하고 있다라는 관점들도 나오죠.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약간 또 완화된 제스처가 나오는지 게다가 또 중요한 게 이번 주 5월 15일이죠. 이날 화웨이 관련돼서 임시면허 발급이 이제 일단 중지가 되는데 여기서 다시 연장으로 들어간다라고 하게 되면 또다시 협상의 카드로 나온다는 부분들이죠. 그런 어떤 격화가 될 가능성에 대한 여러 가지 뉴스가 주가에도 밀접하게 작용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지금 관점 쪽에서 그런 뉴스를 가지고 격화될 것이다라만 베팅을 하는 거에는 주가가 좀 많이 올랐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유니온의 지금 현재 가격에서 매도하자라는 의견이시죠? 네, 지금 가격이나 아니면 뭐 한 5,500원 선은 좀 부담스럽다는 쪽으로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적어도 직전 고점대 이상으로 들어가는 가격대에서는 일단 파는 게 좀 더 좀 홀가분하지 않을까라는 관점적으로 말씀드려보고 싶고요. 네. 그런 쪽에서 일단 차익 매물의 가능성을 좀 더 염두하면서 대응하자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유니온 5,500원 매도 전략 제시했습니다. 매수 의견은 주지 않으셨고요. 이어서 두 번째 종목입니다.
오늘 아침에 놀랐어요. 전자결제주가 또 한 번 신고가를 기록하고 네. 여기에 보안주도 같이 따라가면서 전체적으로 이제 온라인에 있는 금융, 핀테크 기업들이 크게 오르고 있거든요. 네. 금융정보를 사고 파는 데이터 거래소가 출범했기 때문에 그 수혜 기대감도 있고 여기에 공인인증서 폐지 이슈까지 갖고 있는 라운시큐어입니다. 앞으로의 주가 모습은 어떨까요? 호재가 만발입니다. 예, 그런 상황 쪽에서 일단 지금 시대가 바뀌어가고 있죠. 그러니까 즉 과거에 저희가 단순하게 뭐 오프라인에서 활동하는 게 아니라 포인트는 온라인으로 가고 있다라고 하게 되면 시대의 변화에 맞춰서 투자 전략도 바꿔야 된다라는 관점 쪽에서 봐야 될 종목이라고 생각됩니다. 네, 시대의 변화에 맞춰서 갈 수밖에 없는 종목입니다. 그럼 주가도 그만큼 가줄까요? 토론방으로 먼저 들어가 볼게요. 공인인증서 폐기 시 1등 대장주가 될 것이다라는 의견이 좀 다수였고요. 또 블록체인 수주라는 이 뉴스에도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금융데이터 거래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출범을 했는데 라운시큐어가 그래도 오늘 장중에 보여준 급등에 비해서는 지금 좀 아쉬워요. 윗꼬리가 길게 달렸거든요. 네. 라운시큐어의 주가 상승 이유 그리고 공인인증서가 폐지될 수 있을지 그 부분도 짚어주세요. 네, 일단 대표적으로 보게 되면은 이제 온라인 트렌드다 보니까 당연히 온라인 쪽이 강화되려고 하게 되면은 이쪽에 대한 사업의 안정성을 담보해야 되다 보니까 보안 쪽이 당연히 필수적으로 가야 된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라운시큐어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종목들 같은 경우도 시장보다 좀 양호하게 추세를 맞춰갖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그러다 보니까 또 이번에 전자서명법이 개정이 됐죠. 개정안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이제 공인인증서에 대한 독점적인 효력은 폐지된다. 그러면은 대체될 수 있는 내가 온라인상에서 나를 증명할 수 있는 수단들이 계속 나올 수밖에 없겠죠. 네. 근데 라운시큐어 같은 경우는 그래도 그나마 생체 인식 쪽이라든가 블록체인 쪽에서 강점을 갖고 있는 그런 회사다 보니까 그의 대체 수단에 대해서 부각을 받는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 관점 쪽에서 일단 또 하나 종목 쪽에서 그래도 눈에 띄는 종목이 아톤이라는 종목이 눈에 띕니다. 아톤이요? 네, 이 회사 같은 경우도 지금 휴대폰 많이 쓰시는 분들 보안 그러니까 자기를 증명할 때 네. 관련돼서 패스라고 하는 쪽이 들어가기 시작하죠. 맞아요. 네, 그거에 대한 관련주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거의 강점이 있다 보면 이런 쪽도 또 하나의 종목의 변화 쪽으로 나오지 않을까라는 쪽에서 이런 대안적인 종목들을 계속 움직이고 있는 변화를 확인하는 게 중요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이 시대 변화 흐름에 따라간다고 하면은 눈높이가 높아질 수밖에 없는데 가격도 현재 매수도 가능할까요? 현재는 좀 부담스럽습니다. 보통 이제 회사 기업들이 부각을 받으면서 추세를 맞춰가다가 네. 이런 식으로 강하게 한번 부각이 나온다라고 하게 되면 주가가 일단 단기적으로는 조정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관련 이슈와 함께 주가는 한번 분출을 해서 이격이 많이 벌어진 상태고요. 그럼 지난번에도 비슷한 흐름들처럼 한번 시도를 했다가 적어도 한 일주일 정도는 조정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는 관점으로 봤었을 때 지금은 따라가지 말자. 즉 매도한 뒤에 재매수하자라는 관점 쪽으로 보셨으면 좋겠고요. 따라서 한 3,400원대 1차 목표가 정도로 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다시 조정이 나온다라고 되면 3,000원대 밑에서 재매수하자. 이런 전략 쪽으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쉬었다가 3,000원에 다시 매수해보자 의견 주셨습니다. 하지만 라운시큐 앞으로 미래는 밝고요. 세 번째 종목입니다. 광동제약이 오늘 또 투자자들의 이목을 끌었어요. 어제 장이 마치고 나서 나온 공시 때문이었는데 이제는 바이오라는 옷까지 입게 됐습니다. 광동제약의 주가 그럼 바이오처럼 크게 올라질 수 있을까요? 네, 광동제약 하게 되면은 제약사가 아니죠. 그렇죠. 쉽게 말씀드리면 음료 회사죠. 비타오백? 그렇죠. 그리고 옥수수로 만든 수염차. 네. 그리고 또 저희가 잘 아는 또 우황청 시몬 있죠. 제가 방송 처음 할 때 네. 먹었던 저도 시험 볼 안정을 때요. 네. 그랬던 기억이 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제약 쪽에서 신약을 좀 개발하는데 같이 연결을 시켜야겠다라고 하는 전략적인 부분이 나오다 보니까 어디랑 손을 잡았냐? 바이넥스랑 손을 잡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바이넥스에 대한 변화와 함께 움직인다라고 하게 되면 기대감은 있는데 아직 어떤 쪽으로 나올지 구체적인 상황은 좀 확인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기대감은 갖고 있지만 실체는 아직 보여주지 않은 기업입니다. 그럼 투자자분들의 기대도 한번 저희가 확인해 볼게요. 광동 오른 이유가 뭐죠? 라는 질문에 이제 한 투자자분께서 전날 국내 바이오 기업 바이넥스와 전략적 협력 관계를 구축한 데 따른 시너지 효과가 기대돼서예요. 라고 이야기해 주셨고요. 저는 이 글이 가장 눈에 띄었어요. 물장사 회사에서 바이오 회사로 바꾸고 있는 광동제약의 성장기를 보고 계십니다. 우린 네. 지금 그걸 보고 있는데 기대하면서 봐도 되는 건 맞는 거죠?
저분 한번 스튜디오로 모시죠. 네, 정확한 표현을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요. 네. 쉽게 말씀드리면 이제 바이넥스에 관련된 쪽의 흐름을 봤었을 때 바이넥스는 일단 바이오 시밀러 관련돼서 어떤 생산 대행 CDMO라고 하죠. 네. 그런 쪽에 대해서 매출과 또 신약 개발 이쪽을 같이 하고 있는 상황들인데 바이넥스가 이제 광동제약에 이제 손을 잡기 시작하면서 변화가 나올 가능성이 높은 상황 쪽에서 일단 뭐 실적 자체적으로 봤을 때는 2018년도 이후부터 계속 실적이 좋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바이넥스 자체도 52주 신고가가 나올 수 있을 정도의 강한 흐름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들이고요. 그러다가 바이넥스도 어떤 연관성을 같이 제약사와 잡겠다는 입장 쪽에서 지금 어떤 여러 가지 니즈가 맞지 않았나 그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그럼 광동제약 현재 11.18% 오르고 있는데 오늘 고가에 매수하신 분이라면 벌써 손실이 한 10%? 이 정도 네. 날 거예요. 어떻게 네. 투자 전략 세워볼까요? 오늘 솔직히 관련된 뉴스 보고 아침에 시가가 뭐 20% 이상 떠서 나온다는, 20% 가까이 떠서 나오는 거에 대해서 상당히 좀 오버하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도 좀 들었었습니다만 아니나 다를까 주가가 이제 차익 매물이 나오는 과정인데요. 특히 광동제약은 어떻게 보면 주가가 어떤 이런 강한 탄력을 갖고 있는 회사가 아닙니다. 좀 네. 무거운 종목이죠. 그러다 보니까 호재 반응에서 뭐 한 15% 이상 떴다라고 하게 되면 기계적으로 보유하신 분들의 매도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또 중요한 게 그래서 어떤 식으로 회복하겠다라고 하는 자세한 구체적인 내용이 나오지 않습니다. 네. 아직까지는 신약 관련된 이제 둥그스름한 얘기만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확인해야 된다라고 하게 되면 기대감이 선반영됐기 때문에 일단 지금 관점 쪽에서는 7,200원대 이상에서는 매도가 맞겠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거기다가 다시 이제 기간 조정 성격의 여러 가지 변화를 기대한다라고 되면 적어도 6,900원대 이하에서 자리를 찾지 않는 게 좋겠다라는 관점 쪽에서 일단 또 하나 그래도 그 밑으로 내려가기 시작하게 되면 음료 회사다 보니까 물장사다 보니까 성수기죠. 네. 여름 성수기다 보니까 그에 따른 기대감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밑에서는 차익 매물이 좀 커질 때는 그때는 한번 매수해 볼 수 있겠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목표가 7,200원이고요. 오늘 또 대량의 거래량을 수반한 상황에서 매도가 좀 많이 나왔습니다. 네. 관리는 좀 하셔야겠네요. 이어서 마지막 종목입니다. 이 종목이 이렇게 오를 줄이야 바로 현대리바트입니다. 한성이 저희는 그때 급등하는 거 보고 네. 왜 이 종목을 사지 않았을까 좀 후회가 되더라고요. 네. 부동산 규제 수혜를 보는 건가요? 왜 이렇게 오르는 거죠? 요즘 종목들의 동향이 그렇습니다. 이 관련된 쪽에서 보게 되면 롯데하이마트라든가 또 동화기업, 동화마루죠. 네, 이런 어떤 인테리어 관련된 쪽이나 어떤 집콕의 수혜를 보는 쪽들이 이제 수혜를 받는다라는 관점 쪽에서 네. 한샘이 보여준 실적을 그대로 따라가고 있다라는 관점 쪽에서 주목을 해봐야 될 종목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한샘도 실적이 잘 나왔고 이 현대리바트마저 잘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따라갈 수밖에 없다 의견 주셨어요. 투자자들의 생각도 종목 토론방에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요, 실적에 대한 기대가 가장 컸고요. 이제 어느 서프라이즈가 나왔고 거기에 코로나 전국 속에서도 매출이 늘어났다라는 거에 큰 점수를 주고 있습니다. 가구업계 중에서 가장 저평가된 기업은 현대리바트고요. 또 여기 현대차그룹 GBC차공의 수혜주로도 꼽힌다고 하는데 맞아요? 그쪽은 좀 조사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 네. 아무래도 건물이 올라가게 되면 그에 따라서 뭔가 현대 들어갈 수 자재를 있는 쓰겠죠? 네, 그런 쪽에 그냥 막연한 쪽이 아닌가 생각도 드는데 그 부분을 한번 또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네. 근데 그 부분보다 이제 현대리바트를 보는 게 실적이 잘 나왔다. 그런 관점 쪽에서 보게 되면 한샘이 보여준 여러 가지 인테리어 기반들, 특히 인테리어 관련된 쪽은 지금 코로나19 사태의 집콕 때문에 수혜라고 봐야 되겠죠. 집에 계속 앉아 있는데 너무 지겹다. 네. 좀 바꿔보자라는 심리가 이렇게 작용한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차원으로 봤었을 때 또 하나 지금 계약이 연기가 되면서 약간 계약 특수라고 하는 우리 애가 한 학년 올라가서 키도 컸는데 가구 좀 바꿔줘야지. 이에 대한 기대감은 약간 줄었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지금 빌트인 가구 쪽으로 강한 어떤 실적 구조를 보여줬다는 기대감이 상당히 높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특히 실적 자체로 보게 되면 2018년도쯤이 고점이었습니다. 네. 그러다가 약간 후퇴하다가 이번부터 다시 실적이 개선된다라고 하게 되면 또 트렌드가 바뀌는 상황들이죠. 그런 쪽에 대한 변화가 그대로 주가나 실적에 영향을 끼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현대리바트 한샘의 모습 그대로 따라가 준다면은 앞으로의 실적도 좀 기대해봐도 괜찮을지 네. 가격 전략은요? 네, 앞서 얘기하셨던 것 중에서 가구주 중에서 저평가 흐름들이 뚜렷한 건 맞습니다. 그런 관점 쪽에서 실적이나 자산 대비 저평가이기 때문에 아마 추세가 단기적으로는 한번 매물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더 갈 것 같습니다.
그런 것들 중에서 일단 갖고 계신 분들은 보유 전략이 맞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적어도 지금 흐름으로 봤을 땐 약간 뭐 오늘 갭상승한 가격대 12,500원대 이하로 크게 내리지 않는다라고 하게 되면 이 부분에서는 계속 보유 전략이 맞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1차로는 좀 더 길게 봤을 때 낙폭이 컸다 보니까 나오고 있는 회복세를 초점을 맞춘다라고 하게 되면 15,000원대 정도가 1차 목표가로 될 것 같고요. 2차로는 갭을 메꾸는 한 17,000원대 정도까지 보시면서 일단 지지권만 이탈하고 있다고 하게 되면 계속 가보겠다라는 전략들이 맞지 않을까 생각되고 있습니다. 이 12,300원을 주요 지지권으로 보면서 이탈되지 않는 한 계속 네. 그럼 홀딩하는 관점으로 접근해보자. 네. 네, 이렇게 현대 리바트까지 알아봤습니다. 여러분들의 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었길 바라면서 김민수 대표님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